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통해서 확보한 지렛대를 포기하는 겁니다. 지렛대를. 돈줄이란 지렛대를 포기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제 이야기라고 그냥 막 떠들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가 레버리지를 포기하는 겁니다. 어제 여러분 미 재무부의 해외자산 통제국에 근무했던 고위직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생션 제재를 포기하게 되면은 다시 제재 시작 못한다. 조사관들이 조사를 할 수가 없다 이야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쫄보가 돼버린 겁니다. 투사처럼 보였는데 까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쫄보가 된 것이고 나라 일을 완전히 장사치를 거래처럼 여러분들 다루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서 비극이 발생한 거죠. 물론 대통령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주가도 관리해야 되고 유가도 관리해야 되고 중간선거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나 정도를 긋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열광했던 겁니다. 완전히 뭡니까 시중자폐처럼 행동하게 되면은 그 믿음이 다 없어집니다. 신뢰라는 것은 아주 여러분 연약해 가지고 그냥 그게 없어지는 겁니다. 금세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써놓은 글도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들 합의에 목말라 하는지. 거래의 달인이 아니고 뭐죠. 제가 볼 때는 거래의 쫄보처럼 보이는 겁니다. 오늘 아침 베이루트 공격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대한 맞대응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란과 평화협정 체결에 매우 근접한 특별한 날에 일어나는 일이 더욱 그렇습니다. 기분이 엄청 나쁜 겁니다. 오늘 내 생일날 아침에 사인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때문에 여러분들 판망칠 거다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지만 이번 공격은 규모가 작고 무의미했으며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표현하면은. 공격이 규모가 작고 무의미했고 쓸데없는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이 걸린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례가 돼가지고 이란이나 헤즈볼라가 때리더라도 이런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근래에 읽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뭡니까? 허리멍텅한 메시지가 없었던 겁니다. 이번 공격은 규모가 작고 무의미했고 사상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왜 했냐 이야기입니다.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똥인지 된장인지 저는 모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중요한 평화협상 과정이 중단되어서 안 되는 겁니다. 평화협상은 평화협상이고 헤즈볼라가 드론을 쐈으니까 여러분 그게 이란이 여러분들 작업을 해서 드론을 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레바논 어디에서도 더 이상 공격을 해서 안 되며 헤즈볼라를 포함한 그 어떤 세력도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안 됩니다. 헤즈볼라 먼저 공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먼저 쓰지 않고 이스라엘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좀 판단이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레바논 공격을 안 해야 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과 함께 여러분들 너것 얻어 터지더라도 가만히 있으라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 이야기죠. 제가 글을 읽으면 끌끌 차는 겁니다. 해를. 이것은 길고 아름다운 평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좋은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게 길고 아름다운 평화의 시작이 됐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격노하고 미국의 여러분들 트럼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던 안보 전문가들은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이런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냐 이야기죠. 자기 세계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대통령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복잡할 겁니다. 학자들하고는 다르죠. 학자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해야 되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타협도
정도가 있는 거죠. 모두가 다 반대하면은 마크 레빈이 여러분들 제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학자 이야기니까. 오늘 몇 시간 내로 체결될 예정이라고 보도된 양해각서가 공개되어 우리가 실제로 읽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안 되는 겁니까? 백악관의 고위 관료가 선별된 기자들과 다른 이들에게 대략적인 개요만 브리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이런 공개 안 하겠습니까? 겁나니까. 숨겨야 될 게 많으니까. 마크 레빈 씨가 평소에 트럼프 대통령을 이런 비판하는 데 익숙한 사람 같으면 그냥 흘려들을 수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는 인물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보좌관이었던 리처드 골드버거, 이런 사람 입에서 좀 걱정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협상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가장 심각한 오류 중 하나는 60일 동안 그 이후에도 제재 집행을 중단하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앙이 될 거든 디자스터. 모든 최종 상태 요구 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에코노믹 퓨리 작전은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무기한 대규모 제재 완화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번에 제재를 풀게 되면은 다시 여러분들 수도꼭지 닫듯이 다시 시작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리처드 골드버그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적극적인 여러분 옹호를 하는 사람까지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유일하게 걱정 안 하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밖에 없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일하게 걱정 안 하는 사람은 트럼프밖에 없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전부 다 걱정하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그냥 이번에는 뭔고 하니까 전쟁 시작하기 전에 없었던 문제, 호르무즈 해협을 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다 갈취를 이란이 하게 된 겁니다. 핵은 다 여러분들 다음에 60일이 오니까 60일 이후로 한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똑같은 것이고, 진정한 검증은 모든 과거 및 현재의 핵활동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이 포괄적인 해체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엔론의 핵 대차 대조표를 다루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국에도 좀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한 시민이 보통 시민들이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만 지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도널드 트럼프는 중간선거 이전에 자신의 임기 중 전쟁 사상자와 에너지 가격 혼란을 이란 혁명 수비대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신민이 이름 올린 글입니다. 1973년 10월부터 1974년 3월까지 아랍 국가들이 주도한 6개월간의 경제전쟁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석유 금수 조치로 인해 유가가 3달러에서 12달러 4배 급등했고 인플레이션은 6%에 12% 2배 증가했고 휘발유 가격은 50% 상승하고 미국의 GDP는 2.5% 하락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끝까지 수행할 계리가 부족한 사업가 출신에게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이란 문제를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민들의 지혜가 훨씬 더 여러분들 강할 때가 있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에게 큰 성공을 가져준 사업가의 성공 방식으로부터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시작한 전쟁을 끝까지 완결할 의지가 부족한 사업가에게 갇혀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되냐? 이분 이야기가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손에 넘긴 것과 똑같다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 안 있을 거라는 겁니다. 1981년 이스라엘은 이라크의 핵 원자로를 파괴했습니다.
2017년 이스라엘은 시리아의 핵 원자로를 파괴했습니다. 2025년과 2020년 그들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실존적 전쟁이고 서방이 두려움에 움츠러들더라도 그들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를 왜 지지했냐 이야기죠. 도널드 트럼프가 do right thing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렬하게 찬성을 하고 이런 지지를 한 겁니다. 갑자기 이런 전사처럼 보였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모두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겁먹은 쫄보처럼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코 물러나지 않을 거란 겁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게리 골드스타인이라는 한 분이 찬찬하게 이야기했네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뒤죽박죽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생일날 빨리 이런 사인을 해야 되니까 G7 전에 이런 빨리 사인을 해야 되니까. 와이넷 이스라엘 매체입니다. 아주 큰 매체. 이스라엘 관리들은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을 막으려고 하는 미국의 노력에 격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관리들이. 왜 미친 짓을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미사일 맞더라도 이스라엘이 맞대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친 짓이지 않습니까? 제 방송은 옳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옳은 이야기를. 이스라엘 정보당국은 이란이 이스라엘 항에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싱턴은 테헤란에 대해서 보복 수위를 낮추도록 촉구하는 한편에 이스라엘에게는 보복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본인들은 헬리콥터 공격받은 다음에 여러분들 줄창 때려놓고 이스라엘 보고 자위권 행사하지 말라 이거 보고 야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 왜? 세상에는 타협할 수 있는 거하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지.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이스라엘한테 미사일 맞더라도 가만히 있으라. 그게 이런 말할 수 있는 겁니까? 미국 대통령이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절대 그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넘어서 안 되는 선이니까. 이스라엘 관리들이 분노하죠. 미국이 안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작은 것을 보면은 전부를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보시면은 트럼프가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와 통화했는데 베이루트 폭격 왜 했냐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이거를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할 이야기 물론 두 분이 친하니까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드론을 맞았는데 분명히 여러분들 맞대응을 하겠다고 이러면 경고했는데 상대방이 이러면 드론을 때렸는데 당연히 때려야 되는 거죠. 그걸 미친 짓이라고 이러면 이야기하고 니 미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너 정말 판단력이 없다. 비비는 왜 그런 빌어먹을 공격을 해야 되는가. 정말 화가 난다. 그에게 알려줬다. 그런 정말 판단력이 없다. 내가 그에 그걸 분명히 했다. 판단력이 없는 사람은 도널드 트럼프인 거지. 네타냐후가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대통령한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뒤죽박죽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다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헤즈볼라는 이란 정권의 대리입니다. 헤즈볼라가 배후의 지시 없이 발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미국과 이스라엘 분열시키기에 조건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원인을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헤즈볼라 드론을 왜 쐈지? 사인을 바로 앞두고 그거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생각하지 않고 네타냐후 보고 왜 그냥 베이루트 이름들 본부를 때렸냐. 이런 거 딱 보면은 이 사람의 근본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보통 때는 사람의 이름들 뱃속에 잘 드러나지가 않죠. 마크 레빈이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란 정권의 지시를 받는 헤즈볼라가 오늘 이스라엘에 감행한 미사일 공격은 양해각서 서명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이 테러 집단들이 그 어떤 합의도 준수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합의를 거부하면 가해자로 낙인 찍히지 않기 위해 이러한 운명을 받아들이도록 이스라엘에게 압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국민과 레바논 국민과 이란 국민들은 이 테러리스트들이 자행하는 공포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내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FJ라는 분이 트럼프는 투사에서 완전히 굴복한 얼간이로 너무나 빠르게 돌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혼란에 빠진 채 그가 무슨 5차원 체스를 두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혀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주 훌륭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트럼프는 그 길을 닦아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계획이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하나씩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터키와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전화를 걸어온 모양입니다. 트럼프는 겁쟁이입니다. 겁쟁이를 쿠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악당들이 잘해줄 거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군주론의 저자인 니콜라스 마키아벨리가 There is no avoiding war. It can only be postponed.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연기되었을 뿐이다. 이스라엘이 미국인을 살해한 테러리스트를 제거할 때마다 백악관은 거의 매번 불쾌감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직접 테러리스트를 제거했거나 적어도 다른 나라가 제거했을 때 그렇게까지 독려하지 않는 것이 옳은 처사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미국 병사 5명을 납치 살해한 헤즈볼라 고위 테러리스트를 제거한 소식을 두고 한 분이 말씀을 하셨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